현실은 외부 세계 컨트롤 게임이 아니라 내면 세계 컨트롤 게임입니다. 다음 질문의 답을 생각해보세요. 성공이 더 희귀할까요? 아니면 평범한 삶 혹은 실패가 더 희귀할까요? 맞습니다. 성공이 더 희귀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가 성공했을 때에만 기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웬만해선 기쁘기가 힘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진동수는 당연히 늘 기쁨으로 높게 유지되기 어려운 것이며, 따라서 잦은 진동수의 하락으로 인해 일이 잠깐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곧 다시 추락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패했을 때에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자체가 진동수가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늘 기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외부 상황에 부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조차도 늘 기쁠 수 있고, 언제든지 외부 상황과 무관하게 자신만의 내면의 창고에서 마치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듯 기쁨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의 인간, 진동수가 늘 높게 유지되는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늘 진동수가 높게 유지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올렸던 진동수를 올리는 쉬운 방법 영상을 참고해도 좋을 것입니다. 더 좋은 방법을 알거나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이용하세요. 늘 높은 진동수를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의식을 맑게 깨우고 매사에 자동 감정 반응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 위 영상의 방법과 같이 습관처럼 기쁨의 감정을 계속 불러일으키며 일상생활을 하고, 평소에는 꾸준히 주파수를 올리는 큰 뼈대가 되는 생활습관, 즉 감정해소 및 명상, 적당한 운동, 채식과 생식 위주의 건강한 식단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는 그 어떤 좋은 수행 팁이 있더라도 큰 뼈대 없이는 결국 수박겉타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부의 상황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올라오려고 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일단 즉시 멈추어서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 상태로 5회에서 10회 정도 깊게 심호흡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감정이 차분해지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때 외부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원 A씨는 업무상 미팅을 위해 급히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붐비는 거리를 빠르게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일행과 얘기하면서 어깨를 가방으로 세게 부딪히고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뒤돌아보니 그 사람은 살짝 뒤만 돌아봤을 뿐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몹시 아프고 심지어 와이셔츠를 보니 그 사람이 들고 있던 커피 몇 방울까지 튀어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떤 감정이 올라오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위의 방법을 실천해보는 겁니다. 일단 바로 생각을 멈춥니다. 그 상태로 깊게 심호흡을 5에서 10회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감정을 섞지 말고 그저 객관적으로 묘사해보는 거예요. 길에서 걷고 있다가 나와 누군가가 부딪혔구나. 부딪히면서 옷에 커피 얼룩이 튀었구나. 나는 뒤를 돌아봤고 그 사람도 뒤를 살짝 돌아보았다. 이렇게 그림이나 영화 장면을 묘사하듯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직접 해보면 평소의 감정 반응에 비해 놀랍도록 고요해진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차분해지면 위의 상황을 재해석해볼 여유도 생깁니다. 꿈에 잠긴 채로 생각하면 사과조차 하지 않는 그 사람이 괘씸하고 미운 마음이 자동으로 들겠지만 우리는 의식적으로 깨어나서 상황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이 고의로 사과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이다. 나도 예전에 정말 당황스럽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누가 지나가던 말던 나한테 말을 걸던 말던 무시하고 내가 하던 대화에만 몰두하게 될 때도 있었지 않은가. 저 사람 역시 일행과 중요한 대화 중이었기에 경황이 없었을 수도 있다. 혹은 속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너무 갑작스럽고 쑥스러워서 급히 표현을 못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보며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기 전, 즉 자동 반응 자체가 일어나기 전에 꿈에서 깨어 관조하는 의식으로 옮겨가는 행위입니다. 순간적으로 내 의식이 에고와 분리돼 관조하는 의식만 있었고 에고는 잠시 작동을 멈췄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 후에는 평소와 같이 내면 창고의 비타민 혹은 끌어당기기 원하는 행복한 미래의 심상으로 다시 주의를 옮겨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습관이 되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 자신에게 큰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진동수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낮게 떨어뜨려서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진동수가 떨어지면 나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처음 연습 몇 번은 잘 안되고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결국 나의 습관처럼 된다면 여러분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내면의 커다란 보물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무관하게 늘 즐거운 상태를 유지하기 쉬우며 외부 공격에도 끄덕없고 늘 진동수가 높게 유지되어 더 좋은 것만을 끊임없이 끌어들이는 마치 무적의 행운아처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하나의 게임입니다. 위 방법의 실천들을 내면이 무적이 되는 게임처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외부 세계를 컨트롤하려 아둥바둥하는 게임이 아니라 어떤 외부 공격에도 끄덕안고 내면 세계를 기쁨으로 유지할 수 있는 무적으로 나를 키우는 게임 말입니다. 또한 내면 컨트롤 게임을 하는 사람은 평소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 수련을 잘 해나가고 있는데 내게 갑자기 불행한 일이 닥쳤다고 해볼게요. 이때 평소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면을 이렇게 가꾸고 노력했는데 현실은 하나도 안 좋아지잖아? 현실이 좋아져야 되는 건데 현실이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이 내면 세계 컨트롤 게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네. 내면이 깨끗해야 하는데 내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해야 내면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외부에 주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외부 현실을 내면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단서로서 이용하며 최우선을 내면 세계로 생각하고 내면 세계에만 주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는 내면 세계가 그대로 비치는 반사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위와 같은 사고방식이 바로잡힌 것이고 제자리를 찾은 사고방식인 것이며 내면이 깨끗해진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외부 현실 역시 불가피하게 자동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국 외부 세상에서 원하는 것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이라는 왕이 깨끗하면 하인인 외부 세계는 당연히 자동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동안 거꾸로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외부 세계에서만 아둥바둥하며 모래성을 꾸역꾸역 쌓아놔도 왕인 내면이 무너져 있으면 결국 왕에 귀속된 하인 외부 모래성도 당연히 무너져 내립니다. 오직 외부 현실만 지켜보며 노력하는 사람은 영향력도 없는 것에 헛된 투자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좋은 방법이든 꾸준한 실천으로 마침내 내 것이 될 때까지 반복하고 체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늘 사랑과 기쁨으로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